자,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낙폭과대주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재료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거기서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체크 포인트로 이제 6월 달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있는 아스코입니다. 아스코. 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K바이오 관련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4일, 8일 날 아스코가 좀 열리죠.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자, 참여 기업들에서 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참여 기업과 K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이게 같이 뭐 A라는 기업이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데 K바이오 관련주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이게 날짜가 정해졌죠. 6월 4일, 8일 날은 아스코가 열리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임상을 발표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K바이오 관련 이슈까지 플러스가 되면 상당히 이런 주식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스코 참여 기업은 일단은 6월 4일, 8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4일 날 뭐가 있냐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그죠?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적에 이제 방산주의이긴 한데 뭐 크게 시장에서 이슈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사항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4일 날 미국의 이제 실업률 발표를 합니다. 6.15 정도 예상 컨센서스인데요. 뭐 이것보다도 더 떨어지게 되는지 올라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호재고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악재다라고 좀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 6월의 그 첫째 주에는 아스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일정을 보게 되면요. 6월 7일 날 이베이 코리아가 본입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날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죠. 네, 트와이스 컴백하니까 관련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있는 G7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쫙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12일 날 크래프톤 되게 핫하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의 뉴스테이 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월 7일, 9일, 11일, 12일 중에서 요거는 이제 되게 쉽잖아요. 그죠? 트와이스 컴백하니까 JYP. 근데 이게 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일까지의 일정에서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면요, 보통 이제 15일부터 빠르면 한 일주일 전, 늦으면 한 2주 전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12일 날 크래프톤 관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 알파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관련주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시 일정인데요. 6월 14일 날 BTS죠. BTS가 머스터 소우주 공연을 합니다. 자, 이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일 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공시를 해요. 그 다음에 6월 18일 날은 중국에서 쇼핑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BTS가 소우주 공연하죠. 그럼 당연히 관련주는 우리는 빅히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빅히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빅히트를 말고요. 다른 그 업종이나 주식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확정 공시. 그럼 당연히 철도 관련주, 뭐 현대, 로템이나 뭐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8일 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쇼핑 페스티벌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뭐 2020년이나 2019년도에 중국의 쇼핑 페스티벌 통해서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그와 된 관련주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요. 네.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에요.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는, 뭐, 유한양행, 제넥신, 네오이문텍,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이 발표하는 내용. 네, 발표하는 내용. 자,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고치기 어려운 암 있죠? 췌장암 관련해서. 그죠? 췌장암, 그 다음에 폐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료가 좀 강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제약이 췌장암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상한가를 좀 많이 갔다가,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암일수록 재료의 강도는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네, 상승 탄력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 중에서 재료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바이오, 네, K바이오와 연관된 그런 주식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 네,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비세포 폐암입니다. 그죠? 폐암이죠. 자, 그 다음에 제넥신입니다. GX1882 자궁경부암입니다. 요거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자, 네오이문텍은 NT-17 항암제죠. 네, 요걸 발표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폐암과 자궁경부암과 항암제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재료는 뭘까요? 당연히 폐암이죠. 자, 폐암인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넥신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네오이문텍이 있죠. 자, 제넥신이 네오이문텍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아스코에 참여하는데 제넥신이 네오이문텍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이렇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제넥신과 네오이문텍이 참여를 하는데 네오이문텍 지분을 제넥신이 갖고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도팩트입니다. 항암제죠.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항암제죠. 그죠? 그 다음에 젠백스죠. 췌장암입니다. 그죠? 딱 보면 이제 알겠죠. 췌장암. 자, 삼성제약이 요거 갖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거의 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바이오주 앞에 이렇게 증거금 백자가 붙은 것들은 좀 빠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저는 재료는 이게 가장 좋아요. 젠맥스가. 근데 이제 뭐 이 주식이 이제 증거금 백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한미약품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을 보셔야 되는데 한미약품은 이제 항암제, 뭐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해서 뭐 1, 2상 중간 데이터 발표한다. 근데 이게 재료는 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제가 제넥신을 오라고 그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왜 얘네들을 봐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추가적인 뭐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증시 일정까지 짚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 대표님께서 지금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한미약품과 제넥신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자, 우리가 일단은 한미약품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이제 어떤 좀 이슈가 좀 있냐면,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북경 한미유한공사에서도 뭐 똑같은 걸 합니다.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면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게 한미약품이 뭐가 있냐면 제넥신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제넥신은 아까 보시면 네오 이문텍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미약품과 제넥신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미약품이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위탁 생산합니다. 위탁 생산. 자, 근데 여기서 되게 희한한 게, 우리가 뉴스에 보시면 제넥신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나 뭐 임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미약품이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나 임상을 받지 않았는데, 제넥신이 만들고 있는 GX19N DNA 백신을 245억 규모의 1차 위탁 생산 계약을 한미약품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한미약품은 아스코에 참여하죠. 제넥신도 아스코에 참여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죠? 벌써 긴급 사용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1차 245억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2차 공급 계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자,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2차 공급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 때문에 한미약품이 평택 바이오 플랜터 제2 공장을 여기서 GX19N 생산, 공정, 개발 및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245억의 1차 계약을 했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미약품은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1조, 2019년 1조 1000억, 2020년 1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1분기에는 2,700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4.2%로 좀 증가가 됐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00억에서 지금 쭉 올라오면 1610억까지 좀 늘어났죠. 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치고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 자리였죠. 이 자리. 1차 상승했던 자리. 자, 이때 상승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상승했냐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러시아에 진출하겠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번 움직였어요. 자, 지금 구간대에서는 상당히 한미약품이 못 올라갔죠.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 참여, 그 다음에 제넥신과 위탁 생산 계약, 뭐 이런 것들이 2차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공급 계약을 언제 할 거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주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뉴스를 열심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뭐 7월 중에 하겠다. 뭐 이러면 7월 중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의 차트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못 올라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스코에 참여해서
항암제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거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넥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넥신은 유전자 치료 백신의 제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DNA 백신, 항암 면역 치료제 이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K바이오에서 제넥신의 정부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넥신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약품과 245억 규모의 CMO를 체결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CMO를 체결을 했을까라고 좀 보시면 최근에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 백신 협력을 위해서 제넥신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뉴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GX19N입니다. 글로벌 임상 2와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인도네시아에서 하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을 하고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그죠? 승인 대기하고 있죠. 자, 이게 승인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 이게 승인이 되고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됐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되겠죠? 한미약품에서 2차 계약을 할 수 있고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날 발표합니다. 자궁경부암 치료제 GX1882를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발표 중간 결과를 초록 공개합니다. 언제 하죠? 6월 4일 날. 그죠?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서 임상을 지금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대규모 임상. 그 다음에 여러 국가에서 3만 명을 합니다. 엄청난 임상을 하죠. 자, 6월 달에 임상 승인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6월 4일 날 아스코에 참여해서 초록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임상 승인을 받아서 1000명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6월 달이니까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뭐 재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넥신이 지금 최근에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어요. 이때 뉴스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1000억 도주의 공급 백신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럼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지금은 주가가 좀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한미약품과 제넥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또 준비하신 게 K바이오에 대해서도 관련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을 또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아스코하고 그 다음에 또 K바이오하고 또 연관이 되는 이 기업들. 그러니까 아스코 재료도 있고 K바이오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을 또 재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못 올라갔어요.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제 K바이오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백신을 만들거나 위탁 생산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신옥십자입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삼양홀딩스, ST팜, MG캠생명과
자, 여기서 지신록 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지질 입자를 개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mRNA 백신의 이 겉에 껍질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저온에서 그죠? 영하권에서 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mRNA 백신의 껍질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이제 지질 나노 입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온에서 이제 쉽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보관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백신의 플랫폼 이 연구하고 있죠.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홀딩스 여기 그 MQRX와 mRNA 백신 개발 업무 협약 체결. 그 다음에 ST팜은 지금 이제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위탁 생산, ST팜도 위탁 생산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MZ캠 생명과학입니다. MZ캠 생명과학도 보시면 지질이죠. 지질 위탁 생산. 네. 그러니까 지신록 십자하고 MZ캠은 좀 비슷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모더나 자회사 있죠. 모더나 자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백신에 대한 CMO를 하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모더나와 위탁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더나 회사에서 이 백신 원료를 원액을 공급을 받아서 포장, 생산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모더나가 8월 달에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모더나 회사에서 원액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이 mRNA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의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허브가 되면서 mRNA 백신 관련해서 글로벌 허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술력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력을 보기보다는 포커스를 CMO 쪽에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및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을 받고 있죠. 그래서 힘들고요.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거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K바이오 회사 중에서 mRNA 백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CMO를 하는 그런 업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ST팜과 MZ캠 생명과학입니다. MZ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달에 공장을 완공하겠다. 여기 보시면 지질 위탁 생산 사업을 진출하는데, 이게 기술력이 지금 뭐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MZ캠 생명과학은 2011년부터 이미 지질에 대한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통해서 12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모더나가 자회사 설립을 하고 CMO를 하고 하게 되면 위탁 생산도 지금 위탁 생산은 ST팜과 MZ캠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모더나에서 강남에 그 사무실을 뭐 등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자회사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엠큐리스, 이연제약,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또 들어오죠, 그죠? K바이오에 또 한미약품 또 들어오고, 그죠? 아스코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MZ캠 생명과학을 좀 관심 있게 보죠. MZ캠 생명과학이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가요. 다시 좀 반등 나왔다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MZ캠 생명과학은 만약에 이제 위탁 생산을 좀 받게 되면 주가는 한 번 정도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또 짚어보셨는데요. 대표님 그리고 또 YG 플러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또 짚어주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네, YG 플러스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네. 제가 이게 좀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아까 보시면 BTS가
머스트 소우주 공연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빅히트죠. 예. 빅히트 엔터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빅히트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YG 플러스를 좀 봐야 된다. 왜 봐야 되냐? 2021년 1월 28일 날 빅히트가 YG 플러스 주식을 486만 주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얘기가 나오면 YG 플러스가 수혜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요. 네, YG 플러스 좀 보겠습니다. YG 플러스는 광고 대행, 그 다음에 MD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매출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요거를 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광고 대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고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 보면 매출이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이번에 좋아졌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266억, 전년 동기 대비 39%가 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14억, 당기순이익이 32억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YG 플러스에서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이 시점. 자, 보시면 빅히트 협업에 대한 부분. 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죠. 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적에는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 주가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지금 저가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공연 관련해서 YG 플러스를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네,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좀 이슈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전에 관련된 주식을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스코 참여 기업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K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방탄소년단 공연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자, 대표님 또 한 주간의 흐름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여기 이제 상단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볼리저 밴드 상단선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3,220포인트 정도 돼요.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파하려고 하는 뉴스가 뭐가 있냐면 이제 FOMC죠. FOMC에서 이번에 테이퍼링 안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여기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고점. 그래서 단기 저항 3,220포인트.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볼리저 밴드 상단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90포인트입니다. 990포인트. 네, 여기까지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